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라 멜버른 무역관에서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권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외상센터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곽소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초청하신 연사님은 한국에서 3년, 호주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호주에서 3년, 이렇게 토탈 6년의 간호 경력이 있으신 멘토 분이시고요. 일단 제가 먼저 궁금했던 거는 한국에서 3년 동안 간호를 하셨는데 네. 호주로 오시게 된 계기. 일단은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해외 간호사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많았어요. 막상 어디로 떠나려고 하니까 제가 이미 한국에서 힘든 이제 1년 신규를 버티고 이제 3년 차로 접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상 그만두기 좀 그랬었는데 한국에서 의료인을 일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환자분들도 많이 보고 죽으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지금도 욜로가 되게 유행이지만은 그런 분들을 보다 보니까 아, 인생은 한 번뿐이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만약에 내가 도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한다면은 어느 순간 약간 후회를 할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호주 워홀을 오게 되었고요. 워홀에 와서 간호 보조 같은 걸로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간호사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호주 간호사의 장점이 되게 많고 대부분 많이 추천을 해주셔서 간호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호주에서 간호사를 해보니 네. 한국하고 호주하고 뭐가 다른지 딱 한 가지씩만 장단점을 꼽아주신다면. 네. 일단 제일 큰 거는 환자랑 간호사의 비율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병동에서도 일을 해갖고 중환자실에서도 일을 해봤었는데요. 병동에서 일을 하면은 환자분들이 한 5, 60명 정도가 이렇게 한 병동에 있죠. 그러면은 간호사 4명이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팀 너싱을 하게 되거든요. 또 법정 비율을 보면은 간호사 1명당 13명 정도인데 그렇게 잘 지켜지는 병원은 잘 없고요. 반면에 이제 호주에서는 병동에서의 간호사 환자 비율이 1대4라서 병동에서도 간호사 1명당 환자를 4명만 보고요. 제가 일하는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진짜 환자를 딱 1명만. 간호사 1명에 네. 환자 1명. 네,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도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한국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간호사 1명당 3명 정도가 중환자가? 법정, 네, 중환자고요. 그렇죠? 3배 정도? 네. 그리고 또 이게 질문으로 들어온 건데 어떤 학생이 널스라고 붙어 있는 그 앞에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건지 네.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호주에 오면은 디비전 1 너싱, 뭐 디비전 2 너싱, 뭐 에이전시 너스 이런 것도 있고 빅토리아에서는 퍼스널 케어 어시스트라고 PCA라고 불리지만은 같은 직업군이 또 뉴사우스웨일즈나 이런 데서는 어시스티드 너싱, AIN 또 다른 너스라고 또 불리거든요. 네. 디비전 1 너싱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RN이고요. 디비전 2 같은 경우가 enrolled nurse라고 해서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조무사의 개념이죠. RN 같은 경우는 학사 이상의 또 네. 한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간호사고요. 그리고 또 EN들은 할 수 있는 스콥이 RN보다는 약간 적어요. 예를 들어서 IV 뭐 메디케이션을 줄 수 없다든지 잠시만요. 네. IV 메디케이션 몰라요. 네. IV 메디케이션은 이렇게 정맥 주사로 이렇게 약을 주는 감사합니다. 정맥 주사. 그런 걸 못 주거나 아니면 이제 마약 진통제 같은 걸 이제 줄 수가 없게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이 메디케이션을 줄 수 있게 따로 교육을 받으면은 엔도스 너스가 돼요. 엔도스 인롤드 너스라고 해서 EEN이라고 또 불리기도 하고 호주는 공부를 또 하면 할수록 약간 간호사 이름이 막 바뀌고 그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현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 향후 중환자실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네.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호주는 또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이나 수술실 같이 특수파트 일하려면은 최소 공부를 또 1년 정도를 또 해야 돼요. 근데 그 공부를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병원에서 일단은 고용을 해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자기네들이 특정한 약간 인트로덕션 프로그램처럼 약간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프로그램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이제 1년 정도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포스트그레시라고 학석사죠. 이제 학사와 석사 사이에 이제 준석사 준석사 공부를 최소 1년이고요. 이거를 또 길게 하자면 또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1년 동안 하려면 진짜 빡세요. 진짜 빡세서 일단 2년으로 늘려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서 1년 트레이닝, 공부 1년 아니면 2년 정도를 이제 끝내고 나면 이제 중환자실 전문 간호사라고 이제 크리티컬 케어 레지스터드 너스라고 이제 CCRN이라고 불리거든요. 또 앞에 그러니까 계속 붙는 계속 거네요. 붙는 거예요. 계속 붙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막 올해 12월 달에 이제 막 공부를 끝내서 이제 정식으로 저도 CCRN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일부러 유니폼도 입고 오셨어요. 네. 오늘 일을 쉬시는 날인데도 네.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유니폼을 일부러 또 입고 이건 안 나왔습니다. 가렸어요. 그래서 네. 트랜지션 공고를 먼저 노려야 중환자실로 갈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트랜지션 공고를 먼저 노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일하는 병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는 트랜지션을 하게 되면은 코스를 보장해 주는 곳이 있어요. 자르지 않고. 트레이닝을 이미 1년 시켰으니까 공부도 네네. 시켜주겠다. 약간 이런 개념이죠.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일단 1년 트레이닝은 트레이닝이고 공부를 네. 하고 싶으면 또 따로 또 다시 또 지원을 해서 또 면접과 모든 걸 다시 다 보고 다시 해야 돼서요.
약간 하려면 되게 빡십니다. 네. 워홀로 가면 현지 취업이 조금 더 쉬워지나요?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워홀로 오면 현지 취업이 조금 더 쉬워진다고 보지 않아요. 준비 없는 워홀들은 현지에서 한국인 식당에서만 일을 하시거나 맞아요. 농장에서만 일을 하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 오기 전에 기본적인 영어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고 여러 가지 직업을 찾는 루트들이 있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식닷컴도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한인 사이트들이 생겼어요. 그런 것들도 검색을 해보시면서 아, 호주에서 어떤 직업군들을 많이 찾는구나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이력서도 한국하고 달라요. 그런 것들도 공부를 하신 후에 호텔한테 메일을 주세요. 베스트야. 네. 그런 네. 식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확실히 확률이 높습니다. 간호사분들 리스펙 3교대. 네, 호주에서도 3교대를 합니다. 네. 3교대 때 장단점이 있죠? 3교대의 가장 큰 장단점은 일단은 남들 일하는 주말에는 일을 하지만 특히나 호주에서 근데 돈을 많이 받아요. 주말에서 일을 하면은. 그리고 남들 일하는 평일에 약간 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3교대를 하니까 내 마음대로 약간 시간을 좀 많이 쓸 수 있어요. 일단 오피스 아워에 갇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나이트를 하면은 피곤하고 이러긴 하지만은 호주, 한국을 비교하면 호주는 또 한국에 비해서 그게 좀 더 자유로운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뭐 다른 일이 있으셔서 무조건 모닝만 해야 된다. 이러면은 계속 막 모닝만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되게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또 막 주말에는 뭐 교회에 가셔야 되거나 주말엔 일을 할 수 없다. 이러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병원에서 약간 최대한 배려를 해주는 편이에요. 한국은 불가능하죠. 일반 병동과 네. 중환자실의 임금 차이가 네. 크게 있는지 아, 근데 되게 놀랍게도 일반 병동과 중환자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올라가는 가는 거죠. 조금 올라요. 왜냐면은 중환자실에서 오른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높은 학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학사를 하고 나면 이제 학사의 임금을 받게 되는데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석사를 하고 여기서 호주에서 간호사가 된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미 석사에 돈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또 그 사이에 준 석사를 끝냈죠. 네. 그래서 저는 페이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늘어나지 않고요. 늘어나면 한 시간당 1불에서 2불 정도? 약간 그 정도 약간은 늘어나긴 늘어나요. 제가 얘기한 이제 중환자실 간호사가 되었을 때 최대 장점은 이제 에이전시 널스로 일을 할 때인데요. 사실. 에이전시 널스. 네. 네네. 왜냐면은 에이전시 널스가 뭐예요, 정확하게? 한국에 없는 개념이라서 에이전시 널스를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요. 에이전시 널스는 어떤 거냐면은 일단 간호사가 캐주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 병원에 속해 있거나 이게 어느 한 특정한 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회사에 소속이 돼 있어요. 병원이나 뭐 널싱홈이나 이런 데서 콜식을 했다. 이제 아파서 병가를 썼다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빈자리가 생겼다. 간호사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거기다 전화를 해서 이제 간호사를 급하게 이제 고용해서 불러서 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캐주얼 널스고요. 단점은 언제든지 불려 나갈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시프트가 하루도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주일 내내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갑자기 아침 5시에 전화를 받아서 7시까지 나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단순히 시급으로 따지면은 에이전시 널스가 조금 더 높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 그걸 중환자 간호사로서 하게 되면은 시급이 엄청 많이 높아집니다. 네, 엄청 많이 높아집니다. 네. 9시에서 5시까지 일하는 건 뭐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에서는 충분히 9to5로 일을 하실 수 있고요. 맞아요. 또 너싱홈 같은 경우도 조금 경력이 차면 자기 퍼먼트 시프트를 딱 박아가지고 딱 그쵸. 그 시간에만 일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맞아요. 네, 그 9to5를 못하기 때문에 간호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널싱홈에서는 심지어 약간 페이퍼워크만 하는 그런 간호사들도 있어요. 코스메틱 간호사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그런 널스들도 있더라고요.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간호사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간호사들은 9to5로만 일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길은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간호사를 하시고서 네. 여기서 간호사가 바로 될 수는 없죠. 소라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크레딧을 받으셨는지. 호주에서 이제 간호사가 되려면은 아프라라고 이제 호주의 모든 이제 의료인들의 면허를 관장하는 그런 아프라요? 기관이 있어요. 아프라. 이제 그런데 그런 기관에서 인정하는 이제 간호 코스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걸 해야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간호 학사 코스를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데 간호 학사 코스는 대체로 여긴 3년인데 한국에서 이제 학사를 하셨거나 아니면 경력 있으시면 대부분 1년 크레딧을 받고 이제 2년 정도 이제 수업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저는 이제 석사를 했지만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프라에서 인정하는 석사거든요. 또 이제 석사도 아무거나 다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아프라에서 인정하는 석사 과정 중에서 호주 간호 면허를 주는 그 과정은 호주 전역에서 8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코스를 이제 하고 이제 된 케이스라서 이제 그냥 학위를 올린 거죠. 조금 더. 한국에서 이미 학사를 해서 다시 이제 학사를 하고 싶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석사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이제 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IELTS는 7.0 받아야 되죠, 간호사? IELTS는 무조건 7.0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더 높아야 되고요. 네. 요즘 또 입학할 때도 7.0이 7.0.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 아프라에 네. 등록을 할 때도 7.0. 네, 그렇죠. 이제 필요한 거고. 네, 아프라에서 이제 요구하는 영어 점수들이 있는데 호주에서 공부를 길게 뭐 5년 이상 했거나 이러면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는 7.0이 필요하다. 최소 이치 7.0이 있어요. 그 5년 이상의 공부를 하면 된다는 게 그 영어 공부 같은 거는 그거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그 학사 코스 풀타임 스튜던트로 5년 공부를 하면 영어 점수 면제 조건이 있기는 한데 문제는 저희는 영어 점수를 면제를 받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어차피 영주권을 따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영어 점수는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있어야 돼요. 네, IELTS 7점을 내가 굉장히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시면 됩니다. 네. ICU에는 CNS와 널스 컨설턴트가 있나요? 빅토리아에서는 처음에 시작을 하면 RN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끝내면 CCRN이 되죠. 이제 크리티컬 케어 RN이 돼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CCRN인 적으세요. 거고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RN, CCRN. CCRN. 여기다 자막 좀 넣어주세요. 그런 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 2, 3년 정도의 경력을 쌓으면서 그러면 이제 병동에서 또 따로 포지션을 뽑아요. 이제 그게 CNS라고 네. 또 다른 직위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하는 일이 막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좀 더 약간 병동 전체를 관련 역할, 주로 뭐 일을 한다면은 주로 매니저로서 일을 하거나 뭐 인차지로서 일을 하거나 이제 그런 역할들을 조금 더 하고요. 책임이 조금 더 생기는 책임이 거네요. 생겨요. 그리고 RN 과정 중에 PCA 일을 한다면 RN 취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될까요? 많은 학생들이 사실 이거 되게 궁금해하고 맞아요. 방학 때나 본 코스 들어가기 전에 PCA 코스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RN으로 취업할 때 도움이 되나요? 이력서 상에서 봤을 때 그냥 그 한 줄엔 사실 거의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그 PCA로 일을 하면서 다른 RN이랑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이제 병원에서 일한다면 이제 병원 컨디션이 어떤지 보게 되고 널싱홈에 일하면서 이제 간호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게 되고 네네. 그러면서 익히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제 그 환자를 대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면접을 볼 때나 그런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사실 저도 그 케어러로 이제 한 4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4년 일한 게 이력서상에 봤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그거를 면접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쵸. 이제 면접에서 얼마나 수려하게 내가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사실. 네. 호주 취업에서 뭐 전에 이제 코트라 영상을 보셨다거나 코트라에서 나가는 것들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주 취업에서 정말 중요한 건 네트워크거든요. 맞아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취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온라인의 공고라든가 채용 공고가 나오기 전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채용이 되는 경우가 공식적으로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또 한 가지는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면접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훨씬 풍부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PCA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취업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유리한 위치에 쓸 수 있게 도와는 줄 수 있다. 네, 맞아요. 네. PCA 뭐 가능하시면 해보는 것도 좋은데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간호를 했고 PCA를 처음에 자리를 잡는데 10개월 걸렸어요. 이력서를 50개, 100개 뭐 이렇게 해갖고 10개월 걸려고 간신히 캐주얼로 이제 시작을 해갖고 저도 자리를 잡았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렵기는 할 거예요. PCA. 맞아요. 그 소라님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간호 경력이 있고 오신 거고 네. 저 같은 경우에 유학생으로 그냥 처음부터 1학년부터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PCA 코스를 수료했고 필수 120시간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했습니다. 근데 물론 잡고 나서 저도 굉장히 말씀하셨듯이 그런 네트워크라든가 어떤 병원에 자리가 비었대 아니면 어떤 병원들 그 워드마다 인기 있는 병동 인기가 덜 있는 병동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어디든 그렇죠. 한국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으셨는지. 제가 일하는 병원이 제가 큰 편인데도 이 병상을 100병상까지 늘리겠다. 약간 이런 마스크 하나랑 약간 그 가운 같은 것만 하나 딱 주고 같은 경우는 환자가 간호사 한 명도 환자 4명 보잖아요. 그건 없나요? 치료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연구라든지 이런 걸 이제 뭐 많이 하는 걸 옆에서 많이 봤고요. 도구로 이제 뭐 어큐트 병동이나 저처럼 중환자실이나 이런 곳으로 이제 충분히 갈 수 있죠.